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장애 학생 성적 조작 진주교대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 교육사범대학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 전형 실태 점검. 유은혜 장관, 관리 감독 강화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 노력. 진주교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 처분 결과 발표. 둘, 송암 박주선 선생 서거 58주기 추모 행사 취소. 셋,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부터 전면 시행.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생계, 해상, 장제급여 등 비수급 취약계층 지원. 생계급여는 정부형 50%, 해당되는 급여 정액 지급, 4인 가구 월 73만 1,444원. 넷, 9월부터 복지 멤버십 도입, 수급 가능 복지 서비스 찾아서 안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신규 신청자 우선. 내년부터는 누구나 가입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증시각장애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진주교대의 2022학년도 총 입학 정원의 10%가 모집 정지되며 전국 4년제 교육, 사범대학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육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8월 18일 통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 장애를 가진 A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진주교대 2022학년도 총 입학 정원의 10% 모집 정지를 통보하는 등 대학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총 입학 정원의 10% 모집 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입학 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 대학 차원의 관리 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적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했습니다. 2018학년도 입시 성적 조작 사실을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제보를 했음에도 대학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선 대학 내 상급자인 당시 교무처장 이모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 8건에 대해선 당시 B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B 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4년제 교원 양성기관, 즉 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정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 조사 결과 위법 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 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암점자도서관 관장 박승규. 송암점자도서관은 8월 25일 송암 박주선 선생의 서거 58주기 추도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모 행사는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선 선생은 1888년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에서 태어나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일생을 이바지한 선구자입니다. 7년간의 연구 끝에 1926년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해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빛과 희망을 선물하신 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맹정음은 6개의 점을 기초로 한글의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6점식 점자로 배우기 쉽고 점의 개수가 적으며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암 박두선 선생은 눈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두뇌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니 시각장애인들을 방 안에 가두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에 교육 철학이 한글 점자 연구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8월 25일 진행하던 추모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송암 점자 도서관은 송암 박두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 3층에 송암 박두선 기념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늘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평가인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 의무자 기준, 소득 연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 4,175원, 2인 가구 46만 3,212원, 3인 가구 59만 7,593원, 4인 가구 73만 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 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및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 멤버십 도입 등을 위한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로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 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에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복지로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에 신청을 신설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 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법인, 기관 등이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 멤버십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